보면 집을 좀 그래도 시세 차익이 날 만한 집을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조금의 편함함을 좀 버리고, 예를 들면 그쪽 대치동을 정말 꼭 가야 된다. 근데 나는 자금력이 있어서 뭐 레드필 같은 거 지금 살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옆에 구마을 같은 거 대출을 아예 안 해주잖아요. 15억 초과 대출 금지, 이제 큰 건이라서. 근데 원래 부자 동네는 재밌는 건 부자 동네는 대출 안 받으신대요. 근래에나 저 동네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대출 받아 넘어온다고 중개사님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확률이 높아도 매팅이거든요. 지금 음마 아파트라든가 대치동에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도 사실 사시는 분들은 실거주를 위해서 그냥 사시거나 혹은 베팅하시는 거예요. 대치동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대치동이 사실 우선미가 제일 아닌가요? 우선미가 조금 이제 배정학교도 좋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나요? 대표 아파트는 제 생각에는 레드페이를 대표 아파트로 꼽고 싶고요. 왜냐하면 레미안 대치펠리스요? 학군이 굉장히 좋고 학원가가 좋고, 요 학원가 접근성이 좋고, 요 두 가지는 우선미와 레드펠이 동시에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레미안 대치펠리스. 네. 그런데 신축이라는 네. 점은 우선미가 못 가진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요인을 따져볼 때 동등한 요인이 같이 있는데 하나의 좋은 요인이 더 있으면 얘가 더 우세한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10년 지나서 우선미가 이제 대건축이 돼서 신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는 또 구축이 되니까 한번 뒤바뀌는 순서는 오겠죠. 근데 지금 이거 거의 한 30억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이라도 들어간 게 맞나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얼마나 장기 거주를 하실 건지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냥 사람마다 자기의 목표,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의 천정의 가격을, 그러니까 천정이라는데 이 천정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건 사실 좀 무의미하긴 해요. 이 천정의 가격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 가격을 보고 이렇게 키를 맞추지만, 이 천정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 천정을 깨고시냐 마느냐는 본인이 결정하는데, 그래도 투자자인 입장에서는 목표 가격이 있잖아요. 미래는 사실은 아무도 예측 못해요. 미래학자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강남을 약 30억, 그 다음에 이제 비강남권, 마포나든가 이런 데를 한 18억 정도 준하는 가격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마음속에는 갖고 있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을 자꾸 지금 시장에서 깨버리니까 사실 좀 황당한 거죠. 예를 들면 압구정 평당 1억, 시대가 다음 장에 올 것이다. 다음에 압구정동에 재건축을 하면 평당 1억이 될 것이다. 라고 15년에 이제 배웠는데, 그보다 훨씬 인플레이션이 빨리 진행이 돼서 네네. 이미 평당 1억을 돌파를 해버리니까, 평당 1억이 벌써 왔네? 아크로 리버파크. 평당 1억이 벌써 네네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임머신 타고 인플레이션 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구나가 너무 무서우니까 더더욱 나의 근로소득을 자산으로 변환시켜 놓는 과정이 없으면 이 현금 갖고 정말 현금 추지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죠. 다음 장에, 그러니까 이번 장, 다음 장, 지난 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제 이번 장이에요. 이번 장에서 벌써 평당 1억을 맛봤으니, 이거는 정말 너무 쇼킹해요. 서울의 집값은 원래 쌌었어요. 다른 국제 대도시에 비해서는 그 메인 코어에 있는 지역의 집값이 이렇게 싼 경우는 사실 없었는데 불황을 겪고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강남 집값은 이제 목표가인 30억을 벌써 도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0억에서 플러스 알파 더 치고 올라갈 것이냐 라는 것을 본다면 사실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남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항상 해마다 조정되는 시기가 한 번씩은 꼭 왔다 갔죠. 네. 그런 조정되는 시기에 절세 물건이 나온다든가, 올 초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세, 절세 물건, 그러니까 재산세도 절세하고 양도세도 절세하고 싶은 물건들이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나왔었어요. 네. 특히 1, 2월에 정말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으로 돌아가면 19년은 12월 말까지 이제 그 바뀌는 세제 혜택 때문에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부모님한테 받은 집을 좀 빨리 파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금매로 나와요. 이분들은 절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세를 보는 이득이 조금 깎아주는 돈보다 더 좋고, 그 다음에 또 올 초는 아주 안타까운 얘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급작스럽게 현금을 좀 마련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3월에 왔었어요. 되게 안타까운데, 그때 대치동에 집 두 채가 연달아서 한 분이 굉장히 싼 가격에 넘기거나, 혹은 법인이 매수를 한 강남 주택인데 이제 이사를 들어오시려고 하셨나봐요, 법인 대표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니까 계약금 넣어놓고 포기하시고 되팔아 달라고 좀 싸게. 이런 물건들은 현장의 눈을 아주 매섭게 보고 계시면 낚아칠 수 있는 그런 금매들이죠. 저 이렇게 쌀 때 사는 건 전 찬성을 하는데, 이제 와서 강남의 집을 지금이라도 구매를 할까요? 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한 4월까지 정도가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네. 지금 정도 같은 마음이 들면 마음이 차분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막 뜨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그때 사두고 지금 이렇게 관망을 하고 봐야지 되는데 항상 일반인 분들은 이걸 거꾸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집값이 매섭게 오르죠. 매물은 적고 이분들은 막 놀래서 요즘 패닉방이란 말도 나왔잖아요. 그거를 좀 피하시려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더 오를 건 맞지만 더 오르기 전까지 누군가가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찍어주는 바보가 나오지 않는 한 나는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계속 실거래가 호객눈을 보는 거예요. 누가 찍었나 안 찍었나. 그리고 누가 찍으면 이제 안심해. 왜냐면 됐어. 난 근데 호갱은 살 아니었어. 때는 실거주라고 하면서 그래도 사람 마음은 집 사서 돈 벌고 싶잖아요. 이제 이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을 좀 그래도 시세 차익이 날 만한 집을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조금의 편함함을 좀 버리고 예를 들면 그쪽 대치동을 정말 꼭 가야 된다. 근데 나는 자금력이 있어서 뭐 레드펠 같은 거 지금 살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옆에 구마을 같은 거 입주권을 구마을? 예. 구마을 같은 것에 입주권을 사신다거나 여기도 좀 최근에 조금 많이 급등을 해서 올 구마을이 초는 뭐죠? 구마을 그 아파트 이름이에요? 아니요 그 주택 재건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르엘이라고 운영을 했어요. 예. 네네네. 그런데 이제 가시거나 아니면 아주 장기를 보시고 아주 장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의 영향을 또 봐야 돼요. 내가 얼만큼의 장기 동안 이 이자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신 다음에 이제 우선미 같이 대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신축 가치가 없어서 그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잠실 5단지와 엘스 리센치를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이 33평이지만 33평이 아니거든요. 엘스 리센치 33평 가격이 지금 23억 정도를 하는데 21억에서 23억 왔다 갔다 하는데 워낙 대단지다 보니 그냥 23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잠실 주공 5단지에 33평 또는 36평 지금 이제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원래 항상 잠실 5단지 33평이 더 비싸야 돼요. 원리는 아니요. 잠실 아파트의 33평은 33평이 아니에요. 얘는 40평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얘는 33평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같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50평대가 되고 그쵸, 재건축. 근데 이제 이게 서로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재건축이 호재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가격이 거품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품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끔 가격에 역전차를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실 5단지의 진입 기회죠.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따져보시면 이제 아직 새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낡고 허름하고 힘들죠. 근데 이제 그게 똑같은 돈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투자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하면 사실 조금 힘든 거를 각오를 하시고 구축을 그런 재건축이 가능한 똑같은 돈이면 근데 이제 돈이 좀 많거나 그래서 사는 거주가 더 중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신축에 그냥 가시면 되지만 뭔가의 시세 차익을 좀 바라시거나 이걸 부동산을 갖고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유리한데 대출을 아예 안 해주잖아요. 15억 초과 대출 금지. 이제 큰 건이라서. 근데 원래 부자 동네는 재밌는 건 부자 동네는 대출 안 받으신대요. 근래에나 저 동네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대출 받아 넘어온다고 중개사님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편으로는 부러운데 그렇게 대출 안 받아도 되는 자금들은 좀 자금 출처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돈들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되죠. 지금 뭐 함부로 자녀 이름을 뭘 사준다거나 자녀를 세대 분리만 한 다음에 저기다 주소만 갖다 놓고 뭐를 비과세로 뭐 재개발 이제는 정말 안 돼서 단속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혼인신고 안 하신 분들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무주택인 경우는 첫 번째가 청약이 가능한가 청약이 가능하지 않은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청약 고가점 그다음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세 가지를 꼭 신혼부부 특공까지 꼭 따져보시고 이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공도 내가 이 해당상 신혼부부 특공 점수가 높아야 돼요. 이거 해당되는지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신혼특공 특공인데 애가 셋이다. 그럼 신특에 유리할지 다자녀가 유리할지도 따져보셔야 되고 신혼부부가 우리가 막 1년, 2년까지가 신혼이 아니라 길어요. 의외로 길어요. 그래서 애가 조금이면 신혼부부 특공은 포기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청약 공부는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이런 걸 따져보신 다음에 내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아주 재빠르게 발빠르게 그럼 또 하나 실거주를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실 거면 살 집을 보시면 되고 그냥 살 집의 기준 딱 하나예요. 남이 좋다는 집이 좋은 거예요. 남들 눈에 좋은 집이 좋은 거지 선생님 이거 괜찮을까요? 괜찮을 리가 있어. 네 눈에도 안 괜찮은데 내 눈에 괜찮겠니? 근데 이거 그러니까 뭐 역세권의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뭐 요상한 것들을 많이 갖고 오세요.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마음은 안 괜찮으니까 확인받고 싶어 오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한테 좋은 물건 남들한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아니요, 돈에 맞춰 오신 거예요. 아니요, 돈에 맞춰 오신 거예요. 그 돈이
그 돈에 맞는 집이 저쪽 동네로 가면은 좋은 그런 상품인데 구는 벗어나기 싫으니까. 근데 이럴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돼요. 네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투자로 가실 거다라고 하면 아직 집이 아닌 분양권, 입주권에 관심을 가지시고 무주택이신 분들은 아직 대출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지금 집을 입주권, 분양권 사는 게 유리한지 판단을 하셔서 꼭 기축만 있는 게 아니니까 기축은 지금 반등을 많이 해서 그런 상품들을 조금 어렵지만 공부를 해서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공짜 강의가 많고 또 이제 선생님들 강의도 많으니까 좀 배워보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재빠르게 전략적으로 주택 수별로 주택 수별에서도 자기 포지션에 맞춰서 지금 아주 세분화하는 게 좋고 자금 출처는 정말 중요하다. 예, 자금 출처는 네. 기타 차익을 쓰시면 아주 무조건 안 좋죠. 예. 예. 요새 너무 지능적이야. 아니 근데 뭐 다 저기 걸려. 예, 지금은 뭐 꼼수를 쓰시면 네.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작년부터 단속 많이 네, 하는데 네. 이제 정부는 단속의 기조를 가고 있고 주택이 지금 전세값도 올해는 오를 거죠. 네. 그러니까 한참 논란됐었던 거 있잖아요. 이미 전세 준 것도 소급하겠다 해서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나와서. 네. 근데 이제 그게 말도 안 되는데 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기존은 말도 안 됐지만 아니 그럴 리가가 아니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요즘 맞아요. 그럴 리가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대비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주택을 다주택으로 가는 것을 지금 좋아하지 않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정책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이해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온다는 건 아직은 상승 기조에 있다라는 또 상승 시그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잘 적용을 해서 네. 내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자금에 맞춰서 하시되 자금 출처는 명확히 하시고 명확하게 하셔야 이제 돼요.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 짜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재밌었어요. 오늘 이렇게 좀 틀에 짜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자유롭게 옆집 엄마랑 얘기하듯이 옆집 엄마 맞죠? 얘기하듯이 흘러와서 어느 동네 사니? 막 이러면. 그래서 좀 재밌게 얘기가 흘러가고 또 이제 오늘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